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전차 중에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는, 과시는 아니죠. 자, 이제는 제발 쉬고 싶다. M48A5K 패튼 전차 알려드리겠는데요. 야, 이걸 아직도 쓰냐? 1세대 전차인데 이걸 아직도 쓰냐? 라는 분들 많고, 해마다 국정감사 때 지적됩니다. 저거 도대체 언제까지 쓸 거냐? 이렇게 지적되는 건데, 지금도 강원도 지역의 사단, 그리고 우리 수도권 주변의 동원사단의 전차 중대, 전차 대대 배치되어 있죠. 자, 이 수도권 방위의 쇠후보루입니다. 사실은 M48A5K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한 59식 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전차 소요가 재개됩니다. 북한이 59식 전차를 도입했어요. 이 59식 전차는 T-54를 바탕으로 중국이 이 면허 생산한 겁니다. 짝퉁 생산한 거죠. 그게 이제 59식 전차인데 이게 100mm 주포예요. 이걸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 한국군은 M4 셔먼 2차 대전 때 쓰던 거죠. 그 셔먼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주포가 76mm. 그리고 이제 이 M47이 들어오는 그런 식인데 90mm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북한은 100mm 주포의 59식 전차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90mm 가지고 안 되겠는데, 야, 북괴 신형 전차에 대응할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소요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우리가 그 월남전에 참전했죠. 그래서 월남전 참전 대가로 우리는 한국군 현대화 계획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M48 전차를 공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M48A1 전차가 지금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는데, 최초에 140대의 M48A1이 들어왔어요. 이 M48A1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젤 엔진의 전차가 아니라 가솔린 엔진의, 휘발유 엔진의 전차였던 겁니다. 아무튼 이게 월남전 참전 대가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군은 이 M48A1 100만 대를 받고요. 그리고 M48A2C 전차 280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또 M48A1 전차를 427대를 받는데, 이렇게 해서 M48 전차 상당히 많이 이제 보유하게 되었죠. 그런데 최초에 들어온 M48A1 이 100만 대를 가지고 수도권을 방해하는 1기가 배단, 2기가 배단 이렇게 창설을 합니다. 그래서 1968년 4월 1일 날 제1기가 배단 그리고 제2기가 배단에 대한 창설식을 동시에 이렇게 벌입니다. M48A1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미 선진국은 2세대 전차를 도입 중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1세대 전차, 2세대 전차 이걸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전차들 중에서 대전형 전차가 있죠. 바로 2차 대전 때 썼던 전차, M4 셔먼이나 T-34 뭐 이런 것들은 세대로 치지 않습니다. 그냥 대전형 전차 이렇게 치고, 2차 대전 이후에 나온 전차들 중에서 이제 1세대, 2세대 이렇게 나오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련 같은 경우에는 T-54, 55 이런 것들이 1세대 전차. 그리고 이제 미국은 이 M47, M48 이게 1세대 전차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2세대 전차는 여기에다가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래서 1세대 전차는 서방 측 같은 경우는 90mm 주포, 2세대는 105mm 주포예요. 105mm 주포에다가 야간전 능력을 제한적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폭 개량한 게 2세대 전차인데, 독일의 레오파드 1, 그리고 미국의 M60, 그리고 북한 같은 경우, 소련 같은 경우는 T-62 이런 게 이제 2세대 전차가 되고, 3세대 전차는 이 서방 측 같은 경우는 120mm 활강포, 120mm 포가 이제 주로 들어가죠. 그리고 기동 간사격이 가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가 들어가고요. 이제 소련 이 공산권 같은 경우는 125mm 포가 들어가고 역시 기동 간사격되고, 이런 게 이제 3세대 전차입니다. 그런데 이 M48은 당연히 1세대죠. 미국은 M48을 잠깐 쓰고 2세대 전차인 M60으로 바로 갈아탔는데, 자, 이때 전 세계는 레오파드 1, 그리고 M60,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 T-62 이런 식으로 막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때 이제 68년도에 1세대 전차인 M48A1을 받아서 이렇게 기갑배단을 창설하니까 우리가 있는 것이죠. 다른 데는 다 2세대 전차인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하니까, 그럼 어떻게 대기 사줄 거야? 이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M48로 중무장하는데, 그러나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북한이 T-62를 도입했다라는 정보가 확정적으로 1976년도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 1976년도는
얼마 전에 있었던 4차 중동전에서 이스라엘군이 시리아와 이집트군에게 탈탈 털리는 걸 보았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3차 중동전까지 이스라엘이 이 주변 아랍국들을 완전히 그냥 탈탈 털어버렸죠. 그래서 4차 중동전에서 이집트는 완전히 그냥 기습해서 한번 맛 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기습 공격하고 뭐 대단한 작전을 사전에 세우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었던 전쟁이 4차 중동전이에요. 그런데 이 4차 중동전 할 때 이스라엘은 90mm 포로 업건한 슈퍼 셔먼 이런 전차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슈퍼 셔먼 90mm 포가 때려도 이집트의 T-62가 관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지금 전부 다 90mm 포인데 M47 뭐 지금 M48 받은 거 다 90mm 포인데 지금 T-62 북한에 도입하는데 4차 중동전 때 보니까 관통이 안 돼. 우리 어떡하냐? 우리 큰일 났다 해가지고 1976년 이때 당시 미국은 이제 지미 카트가 들어왔죠. 그래서 북괴가 신형전차 도입했는데 우리도 M60A1 면허 생산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카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카터는 절대 안 돼. 당신은 군사력 강해지면 그냥 밀고 올라갈 것 같아. 안 줘.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하고 카터하고 사이 엄청나게 안 좋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또 카터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 7사단 철수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럼 안 되겠다. 핵 개발해야 되겠다. 라고 핵 개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로 인해서 핵 개발 때문에 서거를 하게 된 이유가 됐을 수도 있는데 뭐 역사는 뭐 제가 증명할 수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을 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북한이 T-61을 도입하면서 우리도 더 강력한 전차가 필요하다. M48A1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데 미국이 M60을 줄라 하니까 안 준다. 그럼 어떡하냐? 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8년도에 ADD 그리고 현대전공 정주영 회장을 불러서 임자 자네가 고생 좀 해줘야겠어.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전차 우리는 만들 수는 없고 개발은 할 수 없고 미국은 주지도 않고 하니까 지금 있는 전차를 2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은 ADD가 하고 생산은 현대전공이 하기로. 현대전공 지금 로템이죠. 그렇게 하기로 하고 1978년도에 확정합니다. 그래서 목표 성능은 M60A1 수준으로 달성하는데 이 M60A1의 대표적인 성능이 바로 105mm 강선포예요. 105mm 포를 업건을 하고 그리고 신형 사격 통제 장치. 당연히 90mm 포를 105mm 포로 업건하니까 장악도 모든 것이 또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신형 사격 통제 장치를 넣고 우르단식 큐폴라. 이제 전차장이 기관총 잡고 있는 그 자리인데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예요. 우르단식이라고. 해치를 닫아도 이게 이제 이 관측창들이 양사방에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 닫고도 사방을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르단식 큐폴라예요. 이스라엘 시가 좀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전차장 저게가 안 나가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르단식 큐폴라 만들고 그리고 당시 이제 북한이 RPG-7 대량으로 도입하니까 RPG-7에 바퀴 맞으면은 바퀴가 그냥 내려앉을 수 있고 또 관통이 돼가지고 전차 안으로도 메탈 제트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이드 스커트를 설치하자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대전공과 ADD가 열심히 노력해서 진짜로 나왔죠. 이렇게 해서 자체 기술로 완성한 첫 번째 개량 작품이 바로 M48A5K1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펙을 보면 그냥 49톤입니다. 이거 똑같죠. 그리고 길이는 9.3m, 폭은 3.6m, 높이는 3m. 이제 기존에는 가솔린 휘발유 엔진이었는데 이 휘발유 엔진 드러내고 디젤 엔진 750마력짜리를 집어넣습니다. 최대 속도는 노상에서 시속 48km고요. 주무장 이게 이제 강력하게 업그레이드 된 건데 M68 105mm 강선포입니다. 당시 2세대로서는 나토 표준의 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K1 전차, 88 전차죠. 그 K1 전차의 M68A1 포, 그게 바로 이걸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거의 위력은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포구 초속을 조금 더 빨리 해가지고 정확도를 조금 높인 게 지금 K1 전차의 주포고 이거 위력 똑같아요. 탄도 똑같은 거 씁니다. 그래서 M68 105mm 강선포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M2 12.7mm 기관총 한정 그리고 M60 기관총 2정 승무원 4명 이렇게 해서 옆에다가 사이드 스커트 집어넣습니다. 북한의 RPG-7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5K1이라고 했는데 5K1이 뭐냐? 원래는 우르단식 큐폴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총탑식 큐폴라 그대로 된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외선 서치라이트 해가지고 제한적인 야간적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적외선을 야간에 이제 쏘아서 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하고 야간에 사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M60이 그랬으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M48A5K1이고 M48K2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르단식 큐폴라. 최초에 이제 이 이스라엘처럼 우르단식 큐폴라 하자. 그래서 해치 닫고도 양사방을 관측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로 하자 해서 이제 M48A5K2 버전에 가서 이 우르단식 큐폴라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그레이드를 우리가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기갑의 주력이 되었죠. 그러다가 미국이 와사로 쓰고 있는 즉 동맹국을 위한 전시 비축물자가 와사거든요. 그리고 와사 K니까 한국을 위한 전시 비축물자 War Reserve Stocks for Allies. 그래서 전쟁을 대비한 비축물자인데 한국을 위해서 비축했죠. 그래서 이 M48 전차가 한국을 위해서 비축해 놓은 게 한 300대 있었던 겁니다. 그거 그냥 아주 싼 값에 가져가세요 해가지고 정말 그냥 명목상에 돈을 주고 이걸 또 300대를 또 추가로 도입합니다. 그래서 M48A5KW 와사로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제식명에 이제 분류명에 W가 붙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나중에 300대 와사로 들어온 미국이 거의 공유해준 그 전차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은 이걸 가지고 전 육군이 사용을 하다가 1988년도 K1 전차가 개발되면서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죠. 그게 이제 수도기계화사단 K1이 처음 들어가고 그 다음에 20사단 이런 식으로 해서 기계화사단들을 만들면서 K1이 이제 대세가 되기 시작한 그런 역사가 되겠고 지금은 이 M48 전차들은 거의 대부분 강원도 지역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동원사단 이런 데 배치가 되어 있죠. 문제는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M48 이 분류명만 봐도 1948년도에 개발된 건데 아직까지 쓴다? 이게 좀 우리나라하고 안 맞죠. 그런데 원래 육군은 이 M48을 전부 다 K2 전차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M48 다 버리고 K2로 만들고 그 K2는 이제 20사단, 지금 20사단 없어졌지만 그리고 뭐 8사단, 수기사 이런 기계사단에 집어넣어주고 거기서 나온 K1 전차를 이제 이 M48하고 대체를 해서 강원도 지역도 이 K1으로 다 대체해주는 이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이 K2 전차가 수량이 대폭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K2 전차 파워팩 문제 이런 것들로 계속 이제 개발이 딜레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M48을 계속 쓸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2018년 현재 지금 벌써 3년 전인데 2018년 현재 잔존 가치가 3천만 원에서 0원이 되어버렸습니다. 3천만 원이 뭐냐? 2009년도에 이 M48 전차의 중고값은 3천만 원이다. 3,300만 원이다. 이렇게 중고값이 평가가 됐다가 2018년도에는 이건 중고가가 없다. 0원이다. 0원.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M48을 정비하는데 1년에 3,600만 원씩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쓰면 쓸수록 비용만 자꾸 늘어나게 되는 군에 피해만 주게 되는 그런 경제학적 분석이 나왔을 정도로 정말 큰 전략 안 되면서 이렇게 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기동이 안 돼서 어디 조금 오르막 올라가려고 하면 후진으로 올라간다 이런 기사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 지역에 이걸 사실 강원도 지역 사단들은 북한으로 진격하는 사단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방어하는 사단들이죠. 그래서 거의 이 M48 전차는 참호해서 고정해서 방어 용도로 쓰는 잘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냐 이걸 갖다가 끝없는 혹사죠. M48 5K 퇴역은 언제쯤일까? 최초의 K2 흑표 전차를 780대를 만들어서 기계사단에 쫙 깔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들고 파워팩 때문에 국산을 한다 만다 자꾸 딜레이 되고 그 딜레이 되는 상황 속에서 숫자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1차, 2차, 3차 양산해서 260대밖에 생산이 안 되게 됐죠. 그러면은 육군 입장에서는 자 그래 강원도 지역은 전차 필요 없다 하고 깔끔하게 강원도 지역 사단에서는 전차 중대를 포기를 하든지 그런데 야 그래도 우리 사단에 전차가 없는 거 이건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사단장을 비롯한 장군들의 마음이죠.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휘하는 사단에
전차가 하나도 없다. 이거 불안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적은 전차를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는 6.25 때 전차 때문에 정말 국토가 초토화됐던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군대인데 전차 없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 전차를 새 거로 바꿔줄 계획도 없고 그렇지만 전차는 없으면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도 강원도 그리고 수도권의 동원사단 여기에서는 아직도 쓰고 있고 퇴役이 언제 될 것인가 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21세기 세계 랭킹 10위권의 대한민국 육군이 이런 1948년도 개발의 이런 전차를 퇴役할 계획도 없이 아직도 쓰고 있다. 정말 넌센스죠. 정말 이 육군 기갑 전력 문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참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노구를 이끌고 아직도 우리 강원도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 고맙기는 합니다. M48A5K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